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사람들이 산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때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마다 눈이 하얗게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는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한번 겨울이 찾아오면 봄이 올 때까지 눈이 녹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어쓴 듯 고립된 채 겨울을 나곤 했는데, 그 추위가 어찌나 매섭던지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 달라붙고 숨을 쉬면 콧구멍 안이 얼어붙을 정도의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제일 위쪽,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배기에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지만,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칭찬을 듣는 성실한 청년이었으며,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 없이 언제나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며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칠성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금은 보화도 아니요 기름진 논밭도 아닌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밤을 새워가며 지어주신 두툼한 무명 소못 한 벌이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병환으로 자리에 눕기 직전까지 아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밭에서 직접 목화를 가꾸고 실을 자아 천을 짠 뒤 그 사이에 솜을 켜켜이 넣어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쏟아 이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은 칠성에게 있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자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마을의 장독대가 얼어터지고 짐승들도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지독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칠성은 며칠 동안 산에 오르지 못해 곗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궁이의 온기는 식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기에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냉방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고이 개어두었던 소못을 꺼내어 들었는데, 옷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듯하여 코끝이 찡해졌고,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빌며 옷을 펼쳐 입었습니다. 소못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겉감은 조금 해지고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팔을 꿰어 입는 순간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어 바깥의 매서운 추위 따위는 금세 잊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허리춤에 끈을 야무지게 동여맨 뒤 지게를 짊어지고 낡은 집신 위에 덧신을 신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 소리가 윙윙거려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텅 빈 쌀독과 싸늘한 아궁이를 생각하며 힘차게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 밖은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고 처마 밑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칠성이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위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맑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길은 인적 없이 고요했고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 분명하여 칠성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적막감을 느끼며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는데, 마침 눈을 치우러 나왔던 이웃집 박 노인이 칠성을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칠성에게 오늘 같은 날씨에 산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늘 색깔을 보니 오후 늦게 큰 눈보라가 칠 것 같으니 멀리 가지 말고 마을 근처에서 죽은 나무까지나 줍다가 얼른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걱정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자신도 너무 깊은 골짜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볕이 잘 드는 남쪽 비탈에서 땔감만 조금 구해 금방 내려오겠노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는데, 젊은 사람이 부지런한 것은 좋으나 산이라는 곳이 겨울에는 짐승보다 날씨가 더 무서운 법이라며 혹시라도 여우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은 뒤를 돌아보며 알겠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팩감이 많은 곳이 바로 그 여우골 근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잠시 고민이 되었으나 당장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야만 했기에 노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어서 칠성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가파른 비탈을 올랐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보다 쾌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소모 덕분에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와도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몸을 움직일수록 소못 안에 따뜻한 공기가 맴돌아 든든한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거침없이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마을은 저 아래 까마득하게 보이고 주위에는 온통 적막강산뿐이었는데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칠성의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적당한 곳에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찼던 도끼를 꺼내어 말라 죽은 참나무를 찾아다녔는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탕탕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돌아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도끼질 소리에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기묘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성은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베어 넘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게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는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식어 차가워질 때쯤이면 잠시 멈추어 서서 거친 숨을 고르며 하얀 입김을 길게 내뿜곤 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틈틈이 소매로 이마를 훔치며 어머니를 떠올렸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며 고생했다며 손을 잡아주곤 하셨기에 지금은 비록 반겨줄이 없는 빈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소못이 있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게 위에는 뎃감이 수북하게 쌓였고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박노인의 예언대로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며 회색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북쪽에서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하산할 준비를 서둘렀는데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고 눈발이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기에 그는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고 산속에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눈보라는 칠성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러대었지만 칠성은 소못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익숙한 길을 더듬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고함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여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칠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마을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칠성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샛길로 접어들고 말았는데 눈보라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탓도 있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박노인이 경고했던 여우골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칠성은 뒤늦게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눈이 너무 많이 쌓여왔던 길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칠성은 그 샛길을 따라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길은 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 걷기에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기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의 머리 위와 어깨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갔고 소못 안까지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여 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오로지 따뜻한 아랫목 생각만을 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가늘고 희미한 신음 같은 것이 칠성의 귀에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칠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고 그것도 아주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 같아서 이 깊은 산중 눈보라 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칠성은 두려움에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착한 성품 탓에
차마 의심스러운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커다란 바위 뒤쪽, 덤불이 우거진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칠성은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도끼를 손에 꽉 쥔 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바위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음은 더욱 분명해졌고 칠성은 바위 뒤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어 칠성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 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고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듯 고개가 힘없이 떨궈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인가 하나 없는 깊은 산속에 여인이 홀로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이 말했던 여우골에 홀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눈앞에서 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돌아선다는 것은 칠성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칠성은 여운이 귀신이니 하는 두려움보다 당장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솟구쳤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여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을 미세하게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자신이 업고 내려가기에는 눈길이 너무 험했고 그렇다고 이곳에 두고 가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속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줄까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도 얼어 죽을 수 있기에 일단은 그녀를 업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게에 있던 나무를 모두 쏟아버리고 오로지 여인을 태울 공간을 마련한 뒤 떨고 있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지게 위에 앉히고 자신의 띠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웠지만 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게를 짊어졌고 쏟아버린 나무들이 아까웠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 생각하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의 등 뒤에 엎인 여인은 가끔 칠성의 목덜미에 차가운 숨을 내뱉었는데 그 숨결이 닿을 때마다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칠성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따뜻한 집과 등에 엎인 가여운 생명을 생각하며 넘어질 듯 위태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멀리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을 때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옷은 땀과 눈으로 젖어 축축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도착했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까지도 등 뒤의 여인은 미동도 없이 그저 차가운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마당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눈송이들이 칠성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다고 생각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여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칠성의 소못자락에 묻어있던 눈들이 방바닥에 떨어지며 녹아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하나도 없이 썰렁했지만 칠성은 서둘러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남은 땔감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산에서 해온 나무를 모두 버리고 왔기에 택감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헛간 구석에 있는 부스러기 나무들까지 모두 긁어 모아 필사적으로 불을 붙였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제발 이 낯선 여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는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피어 올리고 있었고 칠성은 쭈그리고 앉아 부직갱이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신 입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금세 방바닥이 뜨끈해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골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아궁이가 막힌 것도 아니고 구들장이 깨진 것도 아닌데 불을 아무리 지펴도 열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부엌에서 나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서늘한 냉기가 마치 한겨울 산봉우리에 서 있는 것처럼 살을 파고들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랫목에 뉘어놓은 여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덮어준 이불 위로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은 바깥 세상보다 더 춥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칠성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호지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감겨있는 눈꺼풀 위로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에는 작은 얼음 결정이 매달려 있어 마치 사람이 아닌 빚어놓은 얼음 인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숨결이 너무나 희미하고 차가워서 산 사람의 숨이라기보다는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칠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솥에 물을 끓여 숭늉이라도 만들어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솥에 부었는데 솥뚜껑을 닫고 부를 때도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자꾸만 솥뚜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솥바닥을 핥고 있었지만 솥안의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질 뿐 펄펄 끓지 않았는데 이는 칠성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라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칠성의 머릿속에 낮에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박노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맘때 산속에서 혼자 있는 여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조심하게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칠성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옛날부터 눈 내리는 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척하며 나그네를 홀리는 여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는데 그 여우는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 속의 존재였기에 칠성은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버리려 애썼는데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요물이니 귀신이니 의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냉기와 여인의 기묘한 아름다움은 자꾸만 그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손을 잡고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은 마치 계곡물에 담가둔 돌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아무리 주물러도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호롱 불은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칠성의 그림자와 여인의 그림자가 겹쳐질 때마다 벽 위로 일렁이는 형상이 마치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칠성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며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칠성의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젖은 옷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헌 옷을 꺼내왔는데 비록 남루하고 기운 자국이 많은 옷이었지만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여인의 겉옷 고름을 풀려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여인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가 발생하며 손가락 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껴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칠성은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여전히 춥게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는데 그 과정에서 닿은 여인의 피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나니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는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하게나마 데워진 물을 대접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는데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칠성은 혹시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춥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건조하여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깨어난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줄까 고민했지만 방 안의 냉기가 너무 심해 속옷을 벗었다가는 자신조차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집어넣고 불을 피웠지만 아랫목은 여전히 미지근할 뿐이었고 오히려 여인이 누워있는 자리 주변만 하얗게 성에가 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칠성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고 칠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만이 춤을 추고 있었고 마을의 불빛들은 모두 꺼져 있어 세상에 오직 이 오두막과 자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만이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칠성은 박 노인이 해주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여우골의 여우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본색을 드러내 해코지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지금 시험에 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발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가 어딘지 알겠소? 라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신음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묘한 마력이 있어 칠성은 귀를 막고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할까봐 귀를 기울이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지났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는데 칠성은 졸음이 쏟아졌지만 혹시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허벅지를 꼬집으며 잠을 쫓아냈습니다. 호롱불의 기름도 거의 다 떨어져 가물거리고 있었고 불빛이 약해질수록 방 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어둠이 점점 더 커져 마치 칠성을 집어삼킬 듯이 압박해왔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녀의 눈꼬리는 묘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귀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뾰족한 듯하여 볼수록 기이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혹시 꼬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에 여인의 이불 밑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런 행동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칠성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는 여인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요물이라면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밖은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지금 내보내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칠성은 결국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는 보호해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궁이 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역류하여 부엌의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는데 칠성은 놀라서 뛰쳐나갔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궁이 입구에 하얀 짐승의 털 같은 것이 몇 가닥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칠성은 그것을 주워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손에 닿자마자 바스라져 사라져버려 헛것을 본 것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여인의 안색이 아까보다 더 창백해지고 호흡이 잦아드는 것을 보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방바닥은 여전히 냉골이었고 이불만으로는 그녀의 체온을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소못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이 소못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라 선뜻 벗어주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보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칠성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여인의 입에서는 다시금 추워, 너무 추워 라는 애처로운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칠성의 가슴을 파고들어 양심을 찔러댔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손을 다시 잡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칠성의 손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눈보라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고 밤은 아직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심이 선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여인을 향해 돌아앉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져 마치 얼음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데 칠성은 분명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지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커녕 오히려 서늘한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현상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며 밖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소리를 전해주고 있었고 방구석에 놓인 물그릇의 표면에는 어느새 살얼음이 끼기 시작하여 이곳이 사람 사는 방인지 아니면 한겨울의 숲속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을 비비며 여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다 못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생명을 잃을 것만 같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린 채 멍하니 호롱불을 바라보았는데 기름이 거의 다 타들어간 심지는 위태롭게 깜빡이며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 불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져 칠성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우우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와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 같기도 하고 여우의 비명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시에 방 안에 호롱불이 바람도 없는데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자 벽에 비친 그림자들도 춤을 추듯 일렁거렸는데 칠성의 눈에 아랫목에 누워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기괴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어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벽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이어야 마땅했으나 불빛이 가물거리는 찰나의 순간에 칠성은 그녀의 그림자 뒤로 9개의 긴 꼬리 같은 형상이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헛것을 본 것이라 애써 자위하려 했으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머릿속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던 구미호 전설이 떠올라 머리카락이 쭈뼛 섰는데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 전기를 빨아먹으려 한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쳐 문 쪽으로 물러났는데 만약 저 여인이 진짜 구미호라면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려던 칠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요물의 간사한 목소리가 아니라 추위와 고통에 겨워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연약한 인간의 비명처럼 들려와 칠성의 양심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갈등했는데 무서운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마치 태풍 속의 돛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다시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꼬리가 9개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위에 떨며 괴로워하는 가여운 여인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와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다가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마치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은 그녀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냉기는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고 칠성 자신도 속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를 느끼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동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들이닥칠 눈보라가 방 안의 온기를 그나마 앗아갈까봐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소못자락을 꽉 쥐어짜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소못만이 지금 이 얼음지옥 같은 오두막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었기에 이것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준다면 그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적선을 넘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였기에 칠성은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몸부림 같아서 칠성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여인의 손을 잡고 문질렀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얼음덩어리나 다름없었고 칠성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마자 하얗게 김이 피어오를 정도로 온도 차이가 극심하여 칠성은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살리려면 이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칠성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는데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지혜로운 답을 주실 것만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띠를 풀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곱아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매듭을 풀었고 마침내 속옷의 앞자락이 열리자 속에 입은 얇은 적삼 사이로 칼날 같은 냉기가 파고들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피부가 오그라드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고 속옷을 완전히 벗어 손에 들었는데 그 옷은 칠성의 체온을 머금어 따뜻하고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옷 바람으로 덜덜 떨며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속옷을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는데 옷이 그녀를 감싸는 순간 신기하게도 여인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칠성은 옷깃을 여인의 목까지 끌어올려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여며주고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며 옷 위를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속옷을 벗어준 칠성은 이제 얇은 괜옷 하나로 이 살인적인 추위와 맞서야 했는데 방 안의 냉기는 굶주린 짐승처럼 칠성의 맨살을 물어뜯었고 그는 순식간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와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방바닥에 엎드려 조금이라도 온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자신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방 안의 기온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방구석에 있는 헌이불과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아 몸에 감았지만 속옷의 따뜻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되어 뼛속까지 시린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로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추위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아랫목을 바라보니 속옷을 덮은 여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가늘게나마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속옷의 움직임을 보며 칠성은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춥지만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칠성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감기려 했습니다. 그는 잠들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며 잠을 쫓으려 했지만 밀려오는 수마와 극한의 추위는 칠성의 의지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그를 깊은 잠의 떼스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롱불이 기름이 다 되어 푸르르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칠성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려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속옷을 입은 것처럼 평온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여인이 무사하기를 빌며 의식의 끈을 놓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이 의식을 잃어갈 무렵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속옷을 덮고 있던 여인의 몸 주변에서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미약했으나 점점 밝아져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빛 속에서 여인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하여 사람의 형상을 벗고 신비로운 구미호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 일렁거렸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짐승의 것처럼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흉포함 대신 깊은 슬픔과 감동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칠성의 속옷을 어루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들이란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해치거나 외면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여겨왔던 그녀에게 칠성의 희생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불신과 증오를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에게 다가갔는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9개의 꼬리가 아름다운 부채처럼 펼쳐지며 신비로운 빛을 뿌렸고 방 안의 냉기는 그녀가 내뿜는 기운에 밀려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구미호는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보는 맹수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은인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얼어붙은 뺨에 손을 대어 보았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칠성의 거칠었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구미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신의 품속에서 붉게 빛나는 구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은 빛을 뿜어내며 방 안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구슬을 칠성의 머리맡, 낡은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칠성이 덮어준 속옷을 다시 곱게 개어 칠성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는지 웅크렸던 몸을 펴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꼬대를 중얼거렸는데 구미호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그시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만이 남았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칠성의 머리맡에 놓인 붉은 구슬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난로처럼 타오르며 칠성의 오두막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칠성의 작은 방 안은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자 창호지 문 틈새로 눈부신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칠성의 고난 잠을 깨웠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저승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명 어젯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자신의 몸은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등 뒤에서는 아궁이 군부를 막 지핀 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후끈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그야말로 찜질방처럼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분명 낯선 여인에게 덮어주었던 속옷이 어느새 자신의 어깨 위에 얌전히 덮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도깨비에 홀린 듯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치우고 아랫목을 확인했지만 어젯밤 그토록 걱정했던 창백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온기만이 남아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찌나 뜨거운지 손을 대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낡은 베개 옆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붉은 구슬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구슬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로 마치 살아서 숨쉬는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붉은 빛을 뿜어내며 방 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구슬을 집어들었는데 구슬은 겉보기와 달리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서도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 칠성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지난밤 그 여인이 남기고 간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칠성은 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어젯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보았던 구미호의 형상과 따뜻한 눈빛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이 베푼 작은 정성이 기적 같은 보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여인이 떠난 문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 비록 사람이 아닌 요물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아는 그 마음 씀씀이는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방 안이 너무 더워 칠성은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기는커녕 방 안의 열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가며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순식간에 녹아 물이 되어 뚝뚝 떨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칠성의 방문 앞 팻마루 주변만은 눈이 싹 녹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흙냄새가 구수하게 풍겨 마치 봄날의 언덕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성은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설국 속에서 자신의 집만이 딴 세상처럼 평온하고 따뜻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어젯밤 얼음장 같았던 물이 팔팔 끓고 있었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다 타서 재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붉게 살아있어 이 모든 것이 그 붉은 구슬의 조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칠성의 집 쪽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젯밤 눈보라가 워낙 거세어 짐승들도 얼어 죽을 판이었으니 산 꼭대기 외딴 집에 사는 칠성이 무사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낮에 칠성을 만났던 박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삽과 고미를 챙겨 들고 칠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치우며 힘겹게 산길을 올랐는데 아이고 그 착한 총각이 이 추위에 투미불 하나 덮고 잤을 텐데 살아있겠나 어제 탱감도 못해 갔을 텐데 그랑 하며 칠성의 불행을 기정사실화하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시신이라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눈밭을 헤치고 올라갔는데 칠성의 오두막이 가까워질수록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칠성의 초가집 지붕 위에는 눈이 하나도 쌓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붕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힘차게 솟구치고 있어 마치 한여름 대장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눈을 비비며 저게 무슨 조화냐, 집에 불이라도 난 게 아니냐 하고 소리쳤지만 불이 난 것이라면 검은 연기가 나야 하는데 하얀 수증기만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어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칠성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훅 끼쳐오는 훈훈한 기운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의 눈은 이미 다 녹아 질퍽한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처마 밑에는 때 아닌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어 이곳이 겨울 산속인지 봄날 장터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칠성이 러닝바람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혈색이 좋아 못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까지 맺혀 있어 얼어 죽기는커녕 더위를 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을 보자마자 달려가 어깨를 움켜쥐고 이복의 칠성아, 살아있었구나. 우리는 자네가 얼어 죽은 줄 알고 장례 준비까지 해서 왔네. 라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렸는데 어르신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밤새 별일 없이 잘 잤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밖이 춥지 않습니까?
하고 너스레를 떨며 사람들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신발을 털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아 뜨거 하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바닥은 절절 끓다 못해 발바닥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고 방 안 공기는 찜통 속에 들어온 듯 후끈거려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온 마을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겉옷을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박노인은 윗목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허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감감도 없다던 놈이 무슨 수로 방을 이렇게 절절 끓게 만들었어? 산신령님이 다녀가시기라도 했나? 하며 칠성을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구슬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는데 만약 구미호가 다녀갔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그 구슬을 탐낼 수도 있고 또 미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제 산에서 웬 귀한 나무 뿌리를 하나 주워 아궁이에 넣었더니 밤새도록 이렇게 열이 납니다.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적당히 무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이 긴가민가 했지만 당장 몸이 녹아내릴 듯이 따뜻하고 편안하니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칠성의 행운을 축하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 평소에 칠성이가 워낙 착하게 사니 하늘이 복을 내린 게지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은 이제 겨울 걱정은 없겠네.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해 하며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며칠 묵어가면 안 되겠나 하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나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씩 퍼서 내왔는데 뜨끈한 방바닥에 앉아 살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를 마시니 속이 뻥 뚫리는 듯하여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캬, 좋다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긴장과 추위에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칠성의 작은 방 안에서 눈 녹듯 녹아내렸고 죽음을 걱정하며 올라왔던 길은 어느새 잔치판처럼 흥겨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칠성아, 내가 어제 산에 가지 말라고 그리 말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네 고집이 옳았구먼. 자네가 살아있어.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어르신 덕분에 제가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답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오후가 되자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까지 칠성의 집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는데 칠성의 집은 어느새 마을 사랑방이 되어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뒹굴거렸고 아낙네들은 가져온 고구마와 밤을 방바닥에 올려놓았는데 구슬의 열기 덕분에 굳이 아궁이에 넣지 않아도 방바닥 위에서 고구마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진기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옷을 쓰다듬었는데 옷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포근함과 함께 구미호가 남기고 간 신비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젯밤의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이 따뜻함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었음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칠성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열기는 지나가는 바람조차 잠시 머물다 갈 정도로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긴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랬는데 칠성의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추운 겨울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쉼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구슬을 베개 속에 깊이 넣어 두었는데 그 구슬은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방 안의 온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고 마치 칠성의 착한 심성이 형상화된 것처럼 은은하고 끈기 있게 타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곳에는 사람들의 온정과 구슬의 신비한 힘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했고 칠성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며 내일도 추우시면 언제든 오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며 칠흑 같은 산길을 내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칠성의 집에서 얻은 온기가 남아있어 춥지 않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칠성은 방안을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예전 같으면 외로움과 추위에 몸을 떨었겠지만 이제는 든든한 구슬과 솜옷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어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구미호 그리고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지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칠성의 집 지붕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비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졌지만 구슬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칠성은 그 빛을 벗삼아 깊고 따뜻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겨울은 칠성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머물렀지만 더 이상 칠성에게 추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해주는 고마운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사계절 내내 봄이 머무는 집으로 불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가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꽁꽁 온몸을 녹이려 칠성의 집을 찾았고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며 옥수수, 김장김치 등을 품에 안고 와 작은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을 찾아주는 이웃들이 고마워 항상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며 정성껏 대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 찜질을 하고 나면 쑤시던 허리가 낫고 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효험까지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의 집에 명당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칠성의 머리맡에 숨겨진 여우구슬이 뿜어내는 신비한 생명의 기운 덕분이었지만 칠성은 그 비밀을 함구한 채 그저 허허 웃으며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의 덕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이 찾아와 칠성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훈장님은 칠성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다가 자네 관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고 마치 귀한 옥을 품은 사람처럼 은은한 빛이 나니 필시 자네가 쌓은 음덕이 하늘에 닿은 모양일세라고 칭찬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것 같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물려주신 솜옷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곱게 개어 머리맡에 두는 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옷은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어머니와 구미호 그리고 칠성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와 칠성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향로와도 같은 역할을 했고 칠성은 그 향기를 맡으며 매일 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효도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산속에 눈이 녹아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칠성의 방 안 온도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신기하게 조절되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처럼 펄펄 끓던 바닥이 이제는 적당히 기분 좋은 미지근함으로 바뀌어 잠을 자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우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깥 날씨를 감지하고 스스로 열기를 조절하는 영물이었기에 칠성은 백감 걱정뿐만 아니라 더위 걱정까지 덜게 되어 농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러 나올 때쯤 칠성은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게를 지고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예전에는 겨울을 나고 나면 비쩍 말라있던 그가 이제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힘이 넘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겨우내 축적한 기운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가을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풍년이 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칠성은 바쁜 농번기에도 가끔 산으로 올라가 그날 밤 여인을 만났던 바위 근처를 서성이곤 했는데 혹시나 그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목에 떡이나 과일 같은 음식을 몰래 놓아두고 오곤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 칠성은 여우나 산짐승들이 먹었으리라 짐작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낡았던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과 그곳에 서린 온기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칠성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젊은 시절 베푼 선행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칠성은 결혼하여 어진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얻었는데 아이들은 겨울만 되면 아버지의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고 칠성은 그때마다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하여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옷을 벗어주었더니 산신령님이 감동하여 평생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보물을 주셨단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가 그 나무꾼이에요? 라고 묻곤 했지만 칠성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수십 년 전 그날 밤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이 있었는데 칠성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그락거리는 고요한 밤. 멀리 산속에서 우우우 하는 여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칠성은 그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지 않고 마치 오랜 친구가 안부를 묻는 반가운 인사처럼 느껴져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 붉은 구슬을 꺼내 보았는데 구슬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칠성의 손바닥 위에서 따스한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구슬이 주는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데워주는 열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구슬을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따뜻한 공기 속에 가족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세상 그 어떤 궁궐도 부럽지 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행복이 그날 밤 찰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베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우가 은혜 갚은 집 혹은 잠만 자도 병이 낫는 집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집을 잘 보존하여 마을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칠성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고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칠성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칠성의 따뜻한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도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잠자리는 칠성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고 오직 평안함과 따스한 온기만이 이불 속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칠성이 속옷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 밤처럼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칠성의 방 안에서 타오르던 붉은 구슬의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해져 내일 아침에는 더욱 개운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사위가 고요해진 지금 따뜻한 온돌방에 누운 칠성의 미소를 떠올리며 스르르 눈을 감아봅니다. 그렇게 칠성은 따뜻한 구슬을 품고 평생토록 추운 줄 모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